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소비 문화도 바꾸고 있는 듯합니다. 감염 우려로 외식이 줄어든 대신 주문 배달이 늘어나고 메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1인에 먹는 식탁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활 소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동안에 마스크 잘 쓰고 오셨습니까? 예, 마스크도 썼습니다. 손도 네. 잘 씻고요. 예, 예. 근데 요즘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일부 안 쓰는 사람도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던데 전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가능하면 네. 쓰는 게 좋겠죠. 네. 그 헬스클럽에도 갔더니 네. 쓴 사람들이 별로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쓰고 나왔는데 옆에 사람이 안 쓰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예, 네,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예. 자, 요즘 이게 마스크 이렇게 다 이제 많이 그래도 다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품절이 되고 막 대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마스크는 뭐 언론에서 계속해서 네. 나오죠. 뭐 품절, 거기다 또 사기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뭐 마스크 가격이 사실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네. 또 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심지어는 뭐 몇 배에서 한 10배 정도까지 오른 것도 있는 거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살려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일부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일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네. 예. 근데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생산 능력을 보면 네네. 대단히 생산 능력이 큰데 그렇게 네네. 가격이 그 정도로 폭등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생산 능력과 수요만 보면 안 그런데 네네네. 유통에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항상 우리가 무슨 그 돼지열병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단 무슨 뭐 큰 사건이 좀 생기게 되면은 네. 일종의 이제 뭐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는데 이 공포심, 사람들의 네. 공포심을 이용해 가지고 네. 중간에 이제 판매업자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선매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고요. 네. 또 일시적인 가수요도 사실은 몰리죠. 네. 뭐 전혀 마스크를 안 샀던 분들이 뭐 한 네. 박스 두 박스 막 이렇게 사재기를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그게 아무리 뭐 재고 물량이 좀 있고 네. 또 하루에 뭐 1,00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공급으로 인한 공급은 네. 뭐 나름대로 있지만은 수요가 이제 가수요가 넘쳐나게 되면서 네. 공급이 좀 모자라게 되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가수요도 있고 또 이제 매점 매석도 있고. 그렇죠, 네네. 또 일부에서는 뭐 중국 유학생이나 보따리상들이 뭐 밀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사실 우리나라 이 마스크가 이렇게 품절 대란을 네. 겪은 이유는 사실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만만치가 않죠.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그 바이어들이 네. 뭐 판매처는 물론이고 생산처는 물론이고 뭐 1차 도매상 같은 데에 와가지고 네. 몇십억씩 돈을 주고서 뭐 거의 뭐 네. 싹쓸이에 가는 싹쓸이에 가는. 형편이고요. 네. 또 뭐 중국 유학생이라든지 일부 이제 보따리 상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마스크를 여기서 한국에 사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면 단장 몇 배의 수익이 나니까 네, 네. 이런 일들도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국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주고하고 있는데 그게 네네네. 문제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수급 불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네. 정부가 오늘 그 물가안정법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네네. 발동했어요. 네네네.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게 어떻게 발동이 되나요? 일종의 이제 매점 매석을 막겠다는 거죠. 네. 이게 5일 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이걸 일단 매점 매석이 만약에 그 걸리게 되면은 네. 이게 생각보다 좀 셉니다. 네, 뭐 어떻게 2년 이하의 처벌하죠?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네. 생각보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죄질이 좀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네, 네. 이게 매점 매석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산자나 네. 판매자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평균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을 네.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매점 매석으로 걸리게 됩니다. 네,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라는 얘기죠. 150%를 네네. 닷새 이상. 그렇죠. 닷새 네.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은 네. 이게 매점 뭐로 매석의 본다? 기준이 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유의를 그러니까 좀 이거는 하셔야 될 이제 것 같아요. 생산업자만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도 그렇죠. 이걸 예, 정확하게 예. 신고하게 예. 만드는 그런 모양이죠. 네. 생산자도 그렇고 네. 유통업자도 매일매일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인데 중간에서 이걸 막기 위한 거를 이렇게 매점 매석한다는 건 정말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죄질이 좀 나쁘니까 네. 사실 뭐 경찰청 같은 데서 이거 수사를 해가지고 네. 또 이거 사기 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량도 없어서 판다고 해가지고 돈 미리 받고서 돈만 미리 받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숨어버리는 튀어버린다.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96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네. 참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윤리가 사람들은 없는 각성을 사람들이 해야 될것 많군요.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또 그런 거 말고도 지금 네. 앞서서도 우리가 저희가 잠깐 보고 했지만 이제 외출이나 외식을 꺼리고 네네. 이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네네.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저도 뭐 상암동에서 가끔가다 식사를 합니다만 네. 식당에 가보면 손님들이 뭐 꽉꽉하게 줄었어요. 네. 대신 이제 그 배달하시는 분들고 오토바이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네.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어떤 컨택 소비에서 네. 뭐 언택트 소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언택트 그러니까 뭐 예. 대면 소비가 아니다 예, 그런 거죠? 비대면 소비죠. 비대면. 비대면. 네.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소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당분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네. 국내에서 그런 이제 배달 이렇게 많다 보면 네네. 이 백화점 같은 거라든지 네네네. 마트 네네. 더군다나 뭐 확진자가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마트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손님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네네네. 이 소비의 이 지형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뭐도 사실은 오프라인이 네. 사실은 온라인에 좀 치이는 형상이 계속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네. 이런 현상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사람들이 뭐 일단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잘 안 가려고 하죠. 특히 네.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안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가능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면서 네. 온라인으로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그 쇼핑이나 소비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깊어지면서 네. 뭐 앞으로 이런 현상은 조금씩 깊어지겠죠. 네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 집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네네네. 이게 트렌드이긴 한데 네네. 뭐 해외 직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왜 해외 직구는 주는 거죠? 온라인 매출이나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얼핏 보면 네.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나 중국 비중이 굉장히 네, 크죠. 근데 네. 중국의 생산이나 유통이 거의 다 중지된 상황 아닙니까? 올스톱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 주문해도 오지도 않는 거고요. 네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문을 하려면 좀 꺼림칙하죠. 택배를 받으면은 아 중국에서 택배로 온 오는 동안에 물건이니까. 바이러스가 뭐 살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참여를 하는데도 네. 사실 그게 좀 꺼림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온라인 직구 시장이 매년 20% 성장을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네. 네, 지금 우리 그 윤석 전 평론가님이 그 언택트 소비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요즘 대학가 주변이 이제 네네. 졸업식도 안 하고 그렇죠. 하면서 예. 굉장히 그 완전 상권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영세 자영업자는 특히 이게 견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건? 대학가 주변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좀 많죠. 왜 네. 그러냐면 대학가 주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강을 할 거고. 네, 지금 또- 4주 동안 연기하는 걸 권고했죠, 교육부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만 좀 대학가 주변은 그래도 좀 네. 참으면 될 텐데 네. 실제로 문제는 조그만 자영업자, 네. 동네의 자영업자라든지 네.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겪었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네네.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네네.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특히 대형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 네네. 물건도 안 사고 네네. 교육도 줄줄이 취소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백화점 매출이 어. 보통 뭐 한 40에서 50% 줄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네. 대형마트 역시 그 영향에서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번 사태에 어떤 직격탄을 맞은 거니까 네. 이제 이번 사태가 사실은 언제 종결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기존의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매출의 회복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네. 네네. 이런 이제 그 백화점이라든지 동네 상권의 소비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만회가 어렵잖아요. 먹는 거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고 해서 네 끼를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예, 타격이 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거래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네. 전환되는데 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경험이 없던 분들이 이번 사태를 가지고 그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아 이것도 괜찮네. 뭐 이런 쇼핑도 괜찮네라는 어떤 습관들이 들게 되면은 네.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나 모바일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가 있겠죠. 강제적으로 소비 패턴이 좀 바뀌는 또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강제적으로 않지만 그런 바뀌는. 소비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네.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네. 지금 저희 앞에서 자동차 산업과 부품업체들의 타격을 많이 얘기했는데 네네네. 이 산업 구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구조에도 좀 변화가 꽤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죠. 네. 뭐 당장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오프라인 산업의 온라인화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네. 한국의 뭐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경우들도 네. 사실은
어느 한 군데로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되면 안 되겠다는 걸 갖다 이번 사태로 느꼈을 거고요. 네. 우리가 달걀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쪽의 어떤 부품이나 소재의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각성하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